네, 일본이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연 건데요. 우리 정부는 즉각 행사 폐지를 촉구하며 이틀 만에 일본 공사를 다시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지 단 이틀 만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즉각 행사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마소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만 일본은 최근 훈풍을 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다소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이번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격상하지 않고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안동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일본 시마네현의 일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내고 행사 즉각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마소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마지로 영토 문제 담당상은 시마네현 마세시에서 내일 열리는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오늘 열린 특별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들은 2014년부터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마치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주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과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어선을 몰던 선장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일본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3달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중국 어선을 납포해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일이 현재 갈등에 파장을 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선 비교적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가 개선되는 길을 고려해 행사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나라를 배려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미국 방문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지통신은 회동 장소로 서울이나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日韓関係を前に進めながら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양국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온 만큼 올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환경도 빠르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확고한 여대야소 구조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고치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国の理想の姿を物語るのは憲法です。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타국의 침략에 대비해 방위력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戦略3文書を前倒しで改定し、安全保障政策を抜本的に強化します。自らの国を自らの手で守る。その覚悟なき国を誰も助けてくれはしません。 적극 재정을 내세운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도 추진하는데 본 예산이 120조 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향후 한일 관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한국까지 자극하는 건 피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